I want to be the best in the world. 88 Olympics in Seoul. The goal. Mark, we as a nation fail to honor you. And I want to see this country soar again. What's he get out of all this? Me winning. America winning. This is more than just some piece of metal. It's about what the medal represents, the virtues it requires to attain it. 안녕하세요, 카이카즈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폭스캐쳐입니다. 머니볼로 유명한 벤 앤 밀러 감독의 작품으로 1996년 레슬링 영웅이었던 데이브 슐츠가 재벌인 존 두폰에게 살해당하면서 미국 전역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개봉해 로튼 토마토 87%, 메타크리틱 81점으로 평론가의 호평이 이어졌고 제67회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 폭스캐쳐는 미스테리하고도 광적인 살인사건에 관련된 세 인물의 심리를 바닥까지 파고드는 밀도 높은 심리극입니다. 레슬링은 그저 소재일 뿐 본작은 겉으로는 성공을 한 인물들이지만 불안정한 내면을 지닌 대부호 상속인 존 두폰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마크 슐츠의 관계를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그러면서도 폭스캐쳐는 관찰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 듯한 편집의 호흡과 정적인 카메라 무빙으로 만들어낸 냉정하고도 건조한 시선을 통해 직접적이고 자극적인 장면 없이도 끝까지 긴장감을 놓칠 수 없게 만들죠. 그리고 존 두폰 역할을 했던 스티브 카렐의 연기도 영화의 서스펜스를 이어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카렐은 극도의 열등감을 가진 존의 결핍과 욕망을 실존 인물처럼 연기해냅니다. 폭스캐쳐가 잔잔하면서도 긴장감이 극후반으로 갈수록 폭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카렐의 존에 대한 완벽한 묘사가 있었죠. 처음 존 두폰 역할의 캐스팅 제의가 갔던 인물은 게리 올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혹성 탈출 반격의 서막 출연으로 고사했고 스티브 카렐에게 역할이 가게 되었습니다. 스티브 카렐은 실존 인물과 비슷해 보이기 위해 분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높은 그의 코에 분장을 하다 보니 코가 더 높아졌는데요. 동료 배우들이 거기에 거부감을 느꼈는지 분장하고 있을 때면 자기를 멀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영화의 역할상 주변 인물들이 존 두폰을 어려워해야 했으니 동료 배우들이 연기하기 편했을 것 같네요. 이 영화의 감독인 벤 앤 밀러는 앞서 언급했듯이 카포티와 머니볼로 유명한 감독입니다. 그는 작품 속 주인공들의 불안을 관찰에 가까운 연출 방식을 통해 그려냅니다. 그의 세 편의 장편 영화는 모두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가 연출한 카포티에서 주인공 카포티는 캔자스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소설 냉혈한을 집필하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벤 앤 밀러도 존 두폰의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폭스캐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벤 앤 밀러가 실존 인물 카포티에게 일종의 동질감을 느낀 것은 아닐까요? 마크 슐츠는 3번의 NCAA 챔피언과 올림픽 챔피언, 그리고 2번의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이었고 1995년 미국 레슬링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정도로 레슬링계에서는 전설로 통하는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내면의 어둠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영화에서 표현한 대로 그는 84년 올림픽 금메달을 딴 이후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과거의 영광에 얽매여 살았었는데요. 그는 그의 형인 데이브 슐츠가 죽고 나서 형의 죽음에 대한 자세한 내막과 자신의 불안한 내면에 대해 쓴 자서전을 출간하게 되죠. 마크는 스포츠 역사가인 에디 골드먼과의 인터뷰에서 그 비극적인 날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형이 두폰에게 살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제 사무실을 전부 뒤엎어버렸죠. 그는 자신의 자서전을 배경으로 한 본작의 제작에 참여해 고증을 도왔고
개체량을 측정하는 대회 관계자로 잠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 화학그룹인 듀폰과의 4대 손인 존 E. 듀폰은 상속받은 5천만 달러에 가까운 돈으로 자신의 광대한 사유지에 폭스캐쳐 훈련센터를 설립해 레슬링, 수영, 사격 선수들을 키워왔습니다. 특히 레슬링을 광적으로 좋아해 미국 레슬링 협회에 매년 5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정결핍으로 인한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위에서 굴림에 사람들을 수족처럼 부려야 직성이 풀리는 인물이었죠. 사건이 터진 후 데이브의 주변 친구는 존이 데이브를 개처럼 부렸다고 했는데요. 그의 광적인 행보는 살인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존은 데이브를 살해한 지 48시간 만에 체포되어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이스턴 주립교도소에 수감되었고 2010년 12월 9일 교정에서 만성폐쇄성 폐질환 증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아직도 존이 데이브를 죽인 살해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카이카즈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